야, 이거 진짜야. 미국 목수가 14년 동안 한국만을 위해 기도했다고? 맞아.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사람이 트럼프 암살 시도를 정확히 맞췄어. 날짜, 장소, 범인 옷 색깔까지. 헐, 그럼 한국에 대한 예언도 진짜일 수 있겠네. 그게 문제야. 이 사람이 본 한국의 미래가 정말 소름 끼쳐. 뭐라고? 어떤 내용인데? 아니, 진짜로 세계 3대 위기 속에서도 한국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여러분,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 브랜든 빅스의 충격 예언, 한국의 운명이 바뀐다. 지금 미국 예언자가 한국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사실들을 확인해가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윈댐, 인구 8,000명의 작은 마을에서 30년간 목공소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목공소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며 하루 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동네 야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이 평범한 목수가 세계를 뒤흔들 예언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20대 중반의 동네 소녀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브랜든 빅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꿈이 시작된 날입니다. 꿈속에서 브랜든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혼란이 세계 각지를 휩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찬란해서 주변의 모든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고 놀랍게도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브랜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라. 14년간 매일 3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2011년 3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정확히 5110일, 브랜든 빅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3시간씩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3년간은 가족들의 의심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라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째에는 사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기도하다 보니 낮에 목공 작업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졌고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0년째에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은 남편도 아빠도 아니에요. 하지만 브랜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3시에 일어나 6시까지 3시간 동안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 민족의 영적 각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17분, 브랜든이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도 밝았지만 전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브랜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먼저 2025년 하반기에 일어날 세계적인 경제 대혼란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고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며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루에 30%, 일주일 만에 70%가 폭락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더욱 참혹해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90% 폭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말에 등장할 신종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보다 10배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은 30배 높은 질병이었습니다. 감염된 후 12시간 만에 증상이 나타나고 7일 내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백신과 치료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2026년에 도입될 전 세계적인 디지털 감시 체제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했고 이것 없이는 음식을 사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이동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개인의 사상과 감정까지 조절하는 무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마치 폭풍 속의 평온한 섬과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너질 때도 한국만은 평안했고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3일 브랜드는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는 고작 12명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범인은 검정색 재킷을 입고 있을 것이고 사건은 애리조나 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트럼프는 목숨은 건지지만 어깨 부근에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회수는 겨우 200회에 불과했고 댓글도 대부분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7일 후인 3월 2일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검정색 재킷을 입은 남성이 총을 발사했고 트럼프는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자마자 브랜드 내 예언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1,500만을 넘어섰고 CNN, BBC를 비롯해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브랜드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주목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브랜든 빅스는 단군 이래 5,000년간 이어져 온 홍익인간 정신, 풍수지리의 조화, 그리고 집단 영혼의 단련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외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침입,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까지 이 모든 시련이 한국 민족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켰습니다. 특히 분단의 아픔은 한국 민족에게 특별한 영적 각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갈라져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물질보다 정신이, 힘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문명과 일본 문명, 그리고 서구 문명을 모두 흡수하면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풍수지리학적 특성도 놀랍습니다. 한반도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서울은 그 용의 심장부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미래의 한국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거부합니다. 이 지도자는 3번 요청을 받고 3번 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마침내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성입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익을 추구합니다. 브랜드는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화려한 언변보다는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하며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 7월부터
한국에서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영성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물질만 능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대규모 집단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민들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경쟁보다 협력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소확행, 워라밸 같은 개념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취직이나 고소득을 최고의 목표로 여겼지만 요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종교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종교 활동보다는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 중 흥미로운 부분은 2026년에 일어날 대규모 탈도시화 현상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로 이주하여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더 이상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자연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은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마지막 예언은 한국이 인류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융합, 물질과 영성의 조화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영적 르네상스의 시발점이 되어 전 인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7년부터 한국의 모델을 배우려는 나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이 한국에 주목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코로나19 방역 모델, 급속한 경제 발전 모델 등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될 영적 각성은 단순히 종교적 부흥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우주적 의식의 확장입니다. 이런 영적 각성은 이미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에 대한 관심 증가, 자연 친화적 생활 방식의 확산, 동물권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영적 각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4년간의 기도 끝에 받은 이 놀라운 계시를 통해 브랜든 빅스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존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영성 지도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3대 위기가 몰아칠 때 다른 나라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만은 내면의 빛으로 인류를 구원할 것입니다. 경제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조화를, 권력의 추구보다는 봉사의 정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절망적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을 딛고 광복을 이뤘고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 발전을 이뤘으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앞으로 닥칠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한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말합니다. 한국의 각성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라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각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성찰해 보세요.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족, 이웃, 동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인류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개인의 기도가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브랜든 빅스의 14년 기도가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 치명적인 전염병, 디지털 전체주의 등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한국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관찰자입니까? 아니면 창조자입니까? 한국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바로 한국 각성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